그날 밤 사무실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가운데 민지 상사가 갑자기 문을 잠그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의 냉정한 태도와 달리 혼란과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아, 이제 그만 숨기자.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우리는 회사에서 가장 유능한 팀장과 신입 직원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 뒤에는 누구도 모르는 감정이 숨어 있었다. 그날의 그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멀지 않은 고층 빌딩. 우리 회사는 IT 업계에서 꽤 이름난 곳이었다. 나는 대학을 갓 졸업한 25살 지은으로 입사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민지 상사는 28살로 팀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였다. 그녀는 늘 단정하게 차려입고 회의실에서 날카로운 지적을 날리며 모두의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나에게 그녀는 단순한 상사가 아니었다. 입사 첫날부터 그녀의 시선이 나를 따라다니는 걸 느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여자끼리 무슨 나 자신을 탓하며 애써 무시하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이 점점 커졌다. 늦은 밤 야근을 하며 함께 커피를 마실 때 그녀의 손이 우연히 내 손등을 스치면 전기가 통하는 듯했다. 우리는 점심시간에 몰래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민지는 어린 시절 가족의 기대 속에서 자랐다고 했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공무원, 어머니는 전통 가정을 중시하는 주부. 그녀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며 가족의 자랑이었지만 속으로는 늘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다. 나는 항상 완벽해야 했어. 실수하면 안 돼. 그녀의 말에 나는 공감했다. 나 역시 시골에서 올라온 평범한 집안의 딸로 부모님은 내가 안정된 직장을 잡아 결혼하는 걸 바랐다. 그날의 사건은 우연히 시작됐다.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었고 우리 둘만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피곤함 속에서 민지가 갑자기 고백했다. 지은아, 나 너 좋아해. 이 감정을 더 숨길 수 없어. 나는 얼어붙었다. 내 머릿속에 스친 건 부모님의 얼굴, 친구들의 시선, 사회의 편견이었다. 한국에서 여자끼리의 사랑은 여전히 금기시됐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끔 나오지만 현실에서는 비난과 소외가 따랐다. 상사님,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더듬거리며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알아. 하지만 솔직해지자. 이게 우리야. 그 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시작했다. 주말에 몰래 만나는 게 전부였다.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카페에서 손을 잡는 순간이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곧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민지의 가족은 그녀에게 선을 보라고 압박했다. 민지야, 나이 차면 결혼하기 힘들어. 좋은 사람 소개할게. 어머니의 전화가 올 때마다 민지는 괴로워했다. 나 역시 부모님에게 애인 생겼어?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거짓말을 해야 했다. 아직 없어요. 일에 집중할게요. 첫 번째 갈등은 회사에서 터졌다. 동료 하나가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요즘 둘이 자주 붙어 다니네? 무슨 일 있어? 장난스러운 말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위협이었다. 민지는 더 조심하자고 했지만 나는 불안에 떨었다. 만약 알려지면 어떻게 해? 나 직장 잃을 수도 있어. 그녀는 나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걱정 마, 내가 지킬게. 하지만 그 말은 공허했다. 사회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뉴스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기사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침묵했다. 그리고 가족의 압력이 본격화됐다. 민지의 오빠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왔다. 그는 가족의 장남으로 민지를 늘 감시했다. 민지야, 요즘 이상해. 남자친구는 왜 안 사귀어? 오빠의 질문에 민지는 대답을 피했다. 나 역시 집에 가면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지은아, 결혼 생각해라. 내 나이 되면 선택지 좁아져. 나는 속으로 울었다. 왜 우리의 사랑은 잘못된 걸까? 왜 숨겨야만 할까? 점점 우리의 만남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민지는 스트레스로 인해 실수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프로젝트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상부에서 질책이 쏟아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집중 좀 해. 상사의 호통에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나중에 그녀는 나에게 털어놨다. 지은아, 이 모든 게 너 때문인 것 같아. 아니, 나 때문이야. 그 말에 내 가슴이 아팠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파괴하고 있었다.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민지의 가족 모임이 다가오면서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번 주말에 집에 와. 선 보는 자리 마련했어. 어머니의 전화가 왔고 민지는 거절할 수 없었다. 지은아, 미안해. 가봐야 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이해하려 애썼지만 질투와 불안이 솟구쳤다. 그냥 가지 마. 왜 그래야 해? 하지만 민지는 가족이니까 라고 대답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불빛이 화려한데도 마음은 차가웠다. 선 보는 날 민지는 집으로 갔다. 나는 카페에서 기다리며 메시지를 보냈다. 어때? 괜찮아. 답장은 늦게 왔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하지만 나 관심 없어.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다. 왜 그녀는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지 못할까? 나 역시 부모님에게 압박을 받았다. 아버지가 전화로 말했다. 지은아, 내 엄마가 걱정해. 빨리 좋은 사람 만나. 나는 네 라고만 대답했다. 속으로는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회사에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다. 동료 수진이 우리를 목격했다. 주말에 공원에서 손을 잡고 있는 걸 봤다고 했다. 야, 너네 둘이. 설마. 수진의 눈빛이 호기심과 혐오로 물들었다. 민지는 당황하며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친구야. 하지만 수진은 믿지 않았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사람들은 우리를 힐끔거리며 속삭였다. 팀장님과 신입이? 여자끼리? 민지는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나빠졌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식사를 거르기 일쑤였다. 나는 걱정하며 그녀를 챙겼다. 상사님, 병원 가보세요. 하지만 그녀는 괜찮아 라고만 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균열이 생겼다. 싸움이 잦아졌다. 왜 가족에게 솔직하지 않아? 나 때문에 내가 소리치자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쉽지 않아. 너는 이해 못해. 그녀의 말에 나는 상처받았다.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할까? 가족의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민지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민지야, 그 선 본 사람 어때? 결혼하자. 어머니는 강경했다. 민지는 고민 끝에 나에게 말했다. 지은아, 잠시 거리를 두자. 이게 최선일 거야. 그 말은 나를 무너뜨렸다. 뭐? 그럼 우리 끝이야? 눈물이 흘렀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시간 좀 가져. 하지만 나는 느꼈다. 이는 배신이었다. 그 후 나는 혼자였다. 친구들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태부였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나올 때마다 절망했다. 부모님에게는 더 말할 수 없었다. 지은아, 왜 요즘 우울해? 어머니의 물음에 나는 일 때문이에요. 라고 거짓말했다. 속으로는 민지를 원망했다. 왜 그녀는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민지는 선을 본 남자와 데이트를 시작했다. 소문이 회사에 퍼졌다. 팀장님 결혼하나 봐. 동료들의 축하에 민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고문이었다. 그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한 번은 사무실에서 마주쳤을 때 그녀가 속삭였다. 미안해, 지은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배신감이 너무 컸다. 내 내면의 갈등은 깊어졌다. 나는 스스로를 탓했다. 왜 여자를 사랑했을까? 왜 정상적인 길을 가지 않았을까? 상담소를 찾았지만
가기 두려웠다. 사회의 편견이 무서웠다. 친구 하나가 너 요즘 이상해. 남자 소개할까? 라고 할 때 나는 웃으며 거절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다. 시간이 흘렀다. 민지는 그 남자와의 관계를 공식화했다. 회사 파티에서 그를 소개했다. 제 약혼자예요. 그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며 눈물을 삼켰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왜 그녀는 나를 버렸을까? 사랑이 진짜였다면 왜? 내 삶은 엉망이 됐다.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실수가 잦아지자 상사가 주의를 줬다. 지은 씨, 요즘 왜 그래? 나는 죄송해요 라고만 했다. 민지와의 만남은 피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느껴졌다. 후회일까? 아니면 동정? 가족의 압력도 계속됐다.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왔다. 지은아, 내 나이 되면 결혼해야 해. 우리 마을에서 좋은 사람 알아봤어. 아버지의 말에 나는 반발했다. 싫어요. 제 인생이에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부모님은 놀랐다.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어머니가 걱정했다. 나는 말할 수 없었다. 그냥 피곤해요. 민지의 결혼 준비가 시작됐다. 그녀는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아, 화하자. 나는 무시했다. 하지만 궁금했다. 왜 이제 와서? 결국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가족 때문에. 사회 때문에.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게 다야? 나한테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너를 사랑해. 하지만 현실이. 그 대화는 우리를 더 아프게 했다. 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배신의 상처가 너무 깊었다. 너는 선택했어. 가족과 사회를. 내가 말하자. 그녀는 미안해를 반복했다. 우리는 헤어졌다. 그 후 민지는 결혼식을 올렸다. 회사 사람들은 축하했다. 나는 병가를 냈다. 갈 수 없었다. 내 내면의 투쟁은 계속됐다. 왜 나는 그녀를 잊지 못할까? 왜 이 감정이 잘못된 걸까? 책을 읽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았다. 동성애자들의 이야기를 보니 공감됐다. 많은 사람들이 숨기며 살았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차별. 하지만 일부는 용감하게 나섰다. 나는 나야. 그 말들이 위로가 됐다. 친구 하나에게 털어놨다. 나 여자를 좋아해. 친구는 놀랐지만 안아줬다.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돼.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받아들여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여전히 비밀이었다. 민지의 결혼 후 그녀는 회사에서 멀어졌다. 신혼여행을 갔다. 소문에 따르면 행복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떠올랐다. 후회였다. 내 삶은 서서히 회복됐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상사가 칭찬했다. 지은 씨, 잘하고 있어. 하지만 밤마다 민지가 생각났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 변화가 시작됐다. 나는 LGBT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온라인 모임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의 이야기에서 힘을 얻었다. 가족에게 커밍아웃했어. 처음엔 반대했지만 이제 받아들여. 누군가의 말에 용기를 냈다. 부모님에게 말했다. 엄마, 아빠. 저 동성애자예요.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화를 냈다. 무슨 소리야? 그건 병이야. 어머니는 울었다.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나는 설명했다. 이게 제 정상이에요. 사랑은 사랑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않았다. 집 나가. 아버지의 말에 나는 짐을 쌌다.
독립했다.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일은 여전했지만 자유로웠다. 민지의 소식을 들었다.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다고. 남편과 다퉜다는 소문. 나는 연락했다. 괜찮아, 그녀는 답했다. 아니. 후회해, 우리는 다시 만났다. 지은아, 나 잘못했어. 너를 버린 거, 그녀는 이혼을 생각한다고 했다. 가족이 반대할 텐데, 내가 묻자. 그녀는 상관없어. 이제 나답게 살고 싶어. 그 말에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그녀의 가족이 알게 됐다. 오빠가 찾아왔다. 민지야, 미쳤어? 이혼. 왜? 민지는 솔직히 말했다. 나 여자를 사랑해. 오빠는 충격받았다. 가족 망신이야. 사회적 압력도 컸다. 회사에서 소문이 퍼졌다. 민지는 해고 위기에 처했다. 이미지 문제야, 상부의 말이었다. 나는 그녀를 도왔다. 함께 싸우자. 우리는 변호사를 찾고 인권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대치가 이어졌다. 가족 모임에서 민지의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해? 정상적으로 살면 안 돼. 민지는 이게 제 정상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내 가족도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민지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남편은 동의하지 않았다. 너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법정에서 드러난 건 우리의 관계였다. 변호사가 사랑의 자유를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는 보수적이었다. 사회 질서를 고려해야 해.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시위를 벌이고 미디어를 통해 이야기를 알렸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대부분은 비난했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비정상. 가족 파괴자. 하지만 그 속에서 지지자도 생겼다. 용감해. 내 내면에 깨달음이 왔다. 사랑은 희생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 희생이 가치 있는지 선택하는 건 나 자신이다. 민지와 나는 다시 함께였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고조된 긴장 속에서 결말이 다가왔다. 민지의 이혼이 성사됐다. 가족은 여전히 반대했지만 그녀는 독립을 선택했다. 엄마, 아빠.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나야. 어머니는 결국 받아들였다.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아버지는 멀어졌다. 나의 가족도 서서히 변했다. 어머니가 먼저 연락했다. 지은아, 생각해봤어. 내가 행복하면 돼.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희망이 보였다. 우리는 새 출발을 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우리는 강해졌다. 회사에서 우리는 솔직해졌다. 일부 동료는 떠났지만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민지는 과거의 선택을 후회했다. 너를 버린 게 제일 아파. 나는 용서했다. 우리 함께라면 돼. 삶은 계속됐다. 우리는 인권운동에 참여했다. 비슷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가족의 배신, 사회의 차별, 내면의 갈등. 하지만 그 끝에 식성이 있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민지와 나는 공원에 앉아 있었다. 처음 만난 그곳. 우리가 선택한 게 옳았을까? 그녀가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그들의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 아니면 잘못된 걸까?